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컨텐츠의 제목은 우크라이나전의 지정학적 결과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크라이나전이 2년을 넘겨 3년을 향하고 있는데요. 2024년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마지막으로 힘을 짜내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2025년은 우크라이나전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해가 될 것으로 우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전을 정리도 할 겸 2022년에 이미 결정되었던 지정학적 결과와 관련해 우짜가 2022년에 블로그에서 했던 얘기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융단 폭격을 퍼부은 후인 2022년 3월 21일 바이든은 매 분기마다 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CEO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 There's going to be a new world order out there and we've got to lead it 이라고 했습니다. 우짜가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가 세워질 것이며 우리는 그걸 즉 New World Order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바이든은 자신이 말한 새로운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가 어떤 것이며 미국의 전략적 포부는 무엇이며 뭘 달성하고 뭘 막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로 유명한 미국 야구의 전설 중 하나인 요기 베라의 또 다른 명언을 우짜가 텍스트로 넣어놨는데요. 드라이하게 직역해보면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되고요. 우짜가 의역해서 말씀드려보면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려보면 목표가 없으면 결과도 없다 또는 목표가 없으면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이든은 2022년 3월 21일 발언과 2022년 봄 우크라이나전 상황, 즉 우크라이나전에서 미국이 보여준 모습은 요기 베라의 지적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라고 우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바이든의 백악관에서 러시아로 잠깐 눈을 돌려보면 지난 30여 년 동안 고르바초프, 옐친, 푸틴 이렇게 세 명이 구체적이고 반복해서 표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안보 우려. 다르게 말씀드리면 푸틴 덕분에 2022년 봄부터 사람들이 자주 쓰기 시작한 단어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러시아에 대한 실존적 위협에 대한 문제 제기에 미국이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크라이나전이라는 군사적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푸틴의 대담함에 분노한 미국과 나토 동맹들은 러시아에 대한 징벌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돌진했고요. 추가로 법적 수단을 모색했는데요. 덕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기존 국제질서의 결속을 스스로 도전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올드 오더, 구질서를 스스로 해체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기능을 무효화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짜가 우크라이나전과 러시아의 부활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현재 시스템,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확립한 세계질서, 월드 오더, 다른 말로 하면 올드 오더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확립한 세계질서는 계약 존중, 은행 시스템의 신뢰, 사유재산의 불가침성, 경제적 상호 의존성 이렇게 해서 즉 합치면 자본주의의 원칙을 최대한 수호하는 것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러시아에 가한 경제 무제한전 수준의 경제 제재들, 즉 서방이 정확하게는 미국이 러시아에 가한 경제 제재의 범위는 기존 질서, 월드 오더 또는 올드 오더 되겠죠. 기존 질서의 모든 측면을 위반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미국 달러를 무기화하는 큰 실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보면 끝없는 위협과 적법한 법적 절차도 없이 벌인 타국, 즉
러시아의 해외 자산 동결과 표면상으로는 글로벌 공익 타령을 하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사유재산을 임의로 몰수하는 것 등등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련 붕괴라는 잿더미에서 살아서 돌아온 러시아인들과 냉전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볼셰비즘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고, 그 자체로 미국의 힘과 합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기존 체제, 올드 오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정학에서는 올드 오더라고도 말합니다. 기존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경되면 현실에 실질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다르게 말하면 적응되는 새로운 질서, 뉴 오더가 등장해야 합니다. 무자견적으로 2022년 4월에 우크라이나전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전의 승자가 러시아고 패자는 우크라와 미국 그리고 서방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전이 어떻게 끝나는지와 상관없이 2022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현실, 뉴 리얼리티는 제재 조치가 러시아 경제를 심각하게 약화시켰고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크게 강화했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서방의 제재 융단 폭격을 두들겨 맞아 경제가 붕괴할 뻔했었고, 잠깐이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되는 분위기가 연출되자 푸틴은 냉전 시절 닉슨이 소련과 중국을 갈라놓기 위해 움직인 것과 비슷하지만 목적이 완전히 반대되는, 즉 러시아판 역 닉슨, 리버스 닉슨을 펼치고 그에 맞게 중국 카드를 썼는데요. 바이든은 그런 러시아를 중국의 궤도에서 떼어내는 대신에 러시아가 중국을 포용하도록 강요하면서 고전 지정학에서부터 현대 지정학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삼가하라는 짓, 즉 유라시아 통합, 다른 말로 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을 맺게 만드는, 우자 표현으로는 역사의 길이 남을 자해질을 했습니다. 누가? 바이든이 말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벌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이 추구한 어처구니 없는 목표의 통일성,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목표가 실종된 통일성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형성하도록 유도했으며, 제재의 결과로 인해 중국은 러시아라는 막대한 천연자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강제되었고요. 중국은 러시아 시장을 포기한 서방 기업들, 물론 여기에는 한국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러시아 시장을 포기한 서방 기업들을 갖다가 대신해서 자신의 경제적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러시아라는 값싼 에너지 및 원자재를 무한히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은 글로벌 제조 공장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글로벌 경제를 통제하고 뒤늦게 중국을 경계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전이 계속되면 될수록, 다르게 말씀드리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 이어질 경우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중국의 힘을 확인하게 만들고, 두 번째, 미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세 번째,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국제 문제들이죠. 가자워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되면서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 또는 강력한 러시아, 중국 동맹 형성으로 나타났고요. 2022년 현재 우리는 그런 모습을 이미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와 원자재에 대한 쉬운 접근이 불가능해진 미국과 서유럽은 심대하고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경제적, 정치적 취약성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으며, 2024년 현재 우리는 그 결과 중 하나, 즉 우자가 우크라의 저주라고 부르는 친우크라 서방 정부들의 퇴출 및 교체를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바이든은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이른바 서방 플러스라는 연합을 결성하면서 의도치 않게 또는 실제로는 거의 의도와 반대로 세계를 분열시켰으며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거나 중립을 표명하는 국가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22년 봄에 이미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아랍세계,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과 브라질이 이미 여기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거나 중립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위상을 뒤흔들 수 있는 리스크, 위험을 자초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자초한 또는 자해질한 세계 분열을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제 및 정치에서 미국을 대신해 지배적인 강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 중 하나로 이른바 페트로달러를 페트로위안화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통화론자나 통화 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유로 달러 시스템의 한 요소일 뿐이라서 페트로달러라는 말을 갖다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페트로달러라는 말은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페트로달러를 페트로위안화로 대체하겠다는 중국의 아이디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몇몇 국가들이 이미 동참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의 경제적 지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즉 뭐가 페트로달러가 말이죠. 미국의 경제적 지배가 페트로달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미국 달러가 글로벌 준비통화 또는 일본식 표현인 기축통화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미국 경제는 말 그대로 황폐화 될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예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론자나 통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페트로달러라는 말이 유로 달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페트로달러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요거는 뭐 일반인들이 워낙에 이거 신화 수준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자가 잠깐 참고했습니다. 다시 2022년 3월 21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미 미국이 펀더멘털한 전략적 선택에 직면해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거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2022년 그때나 2024년 현재나 우자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고전 지정학에서부터 현대 지정학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금기처럼 얘기되는 유라시아 통합을 러시아와 중국 스스로가 아닌 미국이 앞장서서 만들어준 것만 봐도 말이죠. 우자가 보기에 푸틴이 꿀먹은 버거리처럼 눈을 껌뻑이면서 우크라이나를 떠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판돈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가 중국과의 동맹을 완성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챙길 수 있는 남은 것들을 보존해주고 러시아의 국익과 조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서 어느 정도 타협해주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를 2022년 봄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둘 중 하나를 결정했었어야 한다고 우자는 봅니다. 왜 그럴까요? 2024년 현재 목격되는 것처럼 아몰랑 수준으로 퍼부은 서방의 러시아 처벌은 힘의 균형을 중국 쪽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기존 질서, 즉 세계 질서 또는 올드 오더 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질서를 신중하게 받아들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신의 지배력을 무모하게 사용 및 남용함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패권을 상대로 직접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낸 러시아의 신뢰를 높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게임의 규칙, 게임의 룰을 수정하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 힘과 증가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자신의 지배력을 무모하게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해보면 2024년 현재 중국이 새로운 세계질서, 뉴 월드 오더를 전체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개편할지, 재편할지, 또는 미국만 특정해서 재편할지, 개편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구상한 세계 질서는 우짜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우짜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짜가 또 우크라이나전 시리즈 관련해서 또 하나 또 만든 우크라이나전의 지정학적 결과에 대한 새로운 컨텐츠 내용이었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조만간 또 우크라이나전 관련 시리즈 계속되고 있으니까 하나 또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